이번 이야기는 아스라님께서 또 직접 겪으셨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이거는 저한테 또 어떠한 정보를 주시지 않았어요. 어떠한 정보도 주시지 않았고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여러분들. 렛츠가. 키릭.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아스라님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요, 아스라님, 저한테 어떤 정보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쵸? 이거는 좀 상상하면서 듣는 재미가 쏠쏠해가지고. 나 지금 좀 떨리는데,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소개도 하지 않고 바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 그러게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듣는 여러분들 상상하시면서 이어폰 딱 착용하시고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갑시다. 들으시는 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어떤 걸 그리시면 되냐면, 네. 이 얘기는 녹음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배경이. 네, 지금 집을 그리시면 되는데, 네.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저런 긴 책상에 각종 장비가 놓여져 있고, 네. 그 장비 너머로 녹음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문 왼쪽으로는 소파가 있고요. 음. 그런 녹음실인데 평수는 한 8평 정도 되는 녹음실이에요. 넓진 않네요. 네. 참고로 이 녹음실에 관련된 얘기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아, 실제로요? 네, 굉장히 유명한 녹음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흔히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시절부터 쓰던 녹음실인데 네. 그때부터 현재까지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는 녹음실이고 그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괴담이 나왔던 녹음실이에요. 오, 예. 아마 녹음실 관련 괴담을 들었을 때 대다수의 연예인들이 이 녹음실에서 그런 귀신을 봤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런 녹음실인데 촬영을 하게 된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소파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고 네. 정면에 이제 녹음실이 존재를 하는데 뭐 녹음실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이블에 이렇게 빨간색 버튼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누르면은 녹음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녹음실에 있는 서인, 예. 네,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딱 들어가면 딱 보이는 게 그 빨간색 버튼밖에 안 보여요. 불이 네. 꺼져 있으면. 예. 촬영을 하기 위해서 협조를 다 받고 그 녹음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장비를 다 세팅을 한 다음에 문을 열었죠. 네. 빨간색 버튼밖에 안 보여요. 그 상태에서 카메라 세팅을 다 시작을 했어요. 네네. 소파 쪽을 찍는 거, 왜냐면 거기 같은 경우에 원체 계담이 많다 보니까 어디 존재를 하는지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소파 쪽 하나를 카메라에서 거치를 하고 녹음하는 프로듀서가 앉는 장소 하나 거치를 하고 네. 녹음실 내부에다가 카메라 2개를 세팅을 했어요. 세팅을 한 상태에서 풀테이크로 카메라를 돌려놓은 상태에서 가짜 가수를 들여보내서 녹음을 진행을 해봤죠. 예. 녹음을 할 때 항상 대체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스케치 하는 그런 가수들을 불러갖고 데모 가수들을 앞에다 놓고 녹음에 들어갔어요. 네네. 녹음을 들어가서 이 빨간 버튼 눌러서 자 지금부터 녹음 들어갈게요. 자 테이크 원 부르세요 한 다음에 딱 떼고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녹음을 하는 동안 이상한 소리는 전혀 잡히지도 않았고 이상 현상도 없었는데 녹음을 딱 쉬고 있는데 프로듀서가 갑자기 녹음실에 뭐가 찍혔다 이러는 거예요. 예. 뭐지 하고 딱 봤더니만 카메라 바로 아래쪽으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대요. 프로듀서 얘기가. 예. 그래갖고 찍힌 거구나 한 다음에 저희가 모니터 화면을 확인했는데 카메라 세팅을 처음 온 VJ가 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당연한 건데 걔가 생각을 못했던 게 카메라 바로 아래를 뭐 찍잖아요. 예.
그럼 부대를 설치할 때 그 카메라 아래가 찍히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초짜가 설치해가지고 거기 사각지였던 거예요. 거기가. 오, 예. 그래갖고 엄청 깠죠 막내를. 뭐 하는 거냐, 세팅할 거면 제대로 세팅하지 한 다음에 이제 카메라 다시 조정을 하고 나서 촬영을 딱 하고 있는데, 녹음실이다 보니까 복도에 정말 수많은 가수들이 돌아다녔어요. 예, 예. 근데 방송에서 이 녹음실에서 귀신을 봤다라고 하셨던 가수분이 마침 복도를 지나가는 거예요. 오, 때마침. 네, 그랬는데 막 저희 촬영하는 걸 딱 보더니만 저희 또 감독님이랑 또 알더라고요, 그 사람이. 같은 네. 어떤 프로를 했었대요. 그래갖고 감독님 뭐 낭야트 집 찍으러 오셨어요? 이러니까 찍으러 왔다 하면서 이제 가수랑 얘기를 하는데, 그 가수분이 방송계에서 조금 유명하세요. 귀신을 되게 자주 보는 걸로. 네. 그분이 이제 딱 와가지고 소파에 딱 앉더니만 소파 옆을 보면서 새로 왔나봐요.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파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 예. 저희는 아무도 없는데 뭘 소파 보고 그런 얘기를 하나 싶어갖고 쳐다보고 있는데 되게 너무 자연스럽게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3개월이요? 얼마 안 됐네요. 하면 고생하세요. 한 다음에 소파에 딱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붙잡았죠. 예. 뭐 하시는 거냐고. 소파에 아무도 없었다고. 예. 그러니까 그 가수분이 아닌데 소파에 웬 젊은 애 하나 앉아있어갖고 나는 되게 피곤해 하는 모습으로 앉아있길래 새로운 스텝인가? 아직 적응이 안 됐나? 이런 생각하면서 말 걸었던 건데 말 되게 잘하고 괜찮은 것 같던데 뭐 아무도 없고 무슨 소리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 예. 와, 이 형 자주 본다는 얘기는 듣기는데 진짠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저희는 계속 촬영을 이어나갔죠. 네. 근데 저희가 촬영할 때 프로듀서가 봤다는 그거 제외하고는 이상현상은 찍히진 않았어요. 네. 이 녹음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방송에도 내보냈기 때문에 아마 잘 찾아보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편인지. 네, 그래갖고 그 다른 연예인들 인터뷰 찍고 재연이나 한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녹음실에서 귀신을 봤다라고 증언하신 분들을 불러갖고 이제 인터뷰를 땄어요. 예. 인터뷰 따는데 한 분이 무명 가수셨는데, 그러니까 가이드 녹음만 하시는 가수셨는데 그분이 거기서 귀신을 정말 많이 봤다. 근데 얼굴 좀 알리고 싶어서 재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재연을 하기 위해 그 녹음실에 다시 가서 재연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 말만 따라 영안이 있대요. 귀신을 보신다. 네, 그래갖고 그러냐 하면서 그 녹음실로 그분이랑 같이 갔죠. 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이제 프로듀서가 앉는 그 의자에 딱 앉더니만 저기 한번 봐보실래요? 하면서 녹음실의 내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나요? 이러면서 딱 봤는데 녹음실 내부 마이크 있는 곳에 사람 한 명이 서 있어요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 예. 여기 유리 너머에. 네, 유리 너머에. 그래서 그러냐 한 다음에 저희 이제 카메라를 딱 찍고 있었죠. 카메라 막 찍고 있는데 뭐 찍힐 리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쉽게 예. 찍히는 거면은 저희 고생도 안 하고 찍다가 그냥 안 찍히니까 그냥 하던 거 계속 하자, 재연이나 하자 이러면서 재연하시면 되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일이었는지 이제 재연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분을 딱 안쪽으로 보냈는데 예. 그분이 갑자기 자기 얘기하는 것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버튼 누르라고 제스처를 하시더라고요. 예. 빨간 버튼을 딱 눌러갖고 왜 그러세요? 물어봤죠. 그분이 유리창 한번 봐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오, 예. 뭐 유리창 아까 봤던 거 뭐요? 하고 딱 봤더니만 손바닥 자국이 하나가 딱 찍혀있는 거예요. 그 유리 안에서요? 네. 근데 녹음을 할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아이 컨택이나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유리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놓거든요. 예. 유지를 해놓는데 그때도 저희가 촬영을 조금 카메라에 이제 손바닥 자국 같은 거 나오면은 이상하니까 유리를 저희가 촬영 전에 엄청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예. 예.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고 그 사람은 유리 만지지도 않았고 와. 그걸 또 찍었죠. 크기는요? 찍고 나서 크기는?
크기는 제가 손바닥이 좀 남들보다 큰 편인데 저보다 좀 작았어요. 아, 그러니까 예. 성인 남자 손바닥 그 정도 사이즈? 예. 그래서 물어봤죠. 뭐 어떻게 된 거냐고. 봤으면은 얘기 좀 해달라고 이러니까 자기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만 마이크 쪽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던 영가가 자기를 쓱 보더니만 씩 웃고 나서 저희 쪽으로 틀어서가 있는 쪽으로 딱 봐더니만 그 손바닥을 대고 아, 이런 식으로? 딱 달라붙어갖고 그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쓱 빠졌다고 사라졌다고. 그래서 예. 뭐가 있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분이랑 이제 재연을 찍고 다른 분들 그러니까 연예인분들 중에 이렇게 귀신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 그렇겠죠. 예. 그래갖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냐. 이러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총 8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예. 여섯 분이 녹음실 내에서 본 거예요. 예. 근데 녹음실 내에서 노래를 하고 있으면은 웬 남자가 그렇게 유리창에 손바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프로듀서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대요.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예. 그거를 6분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와 이거 진짜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좀 많이 유명하신 분 귀신을 보기로 네. 그분이 이제 녹음실에 놀러 오신 거예요. 놀러 오셔서 저희 촬영을 하고 있는데 놀러 오셔갖고 야 니들 그분 좀 짬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네네네. 야 니들 잠깐만 촬영 다 멈춰봐 촬영 좀 멈춰봐 하더니만 녹음실로 들어가셔갖고 그 자기 가방에서 김밥이랑 막 이런 음식 같은 걸 딱 꺼내더니만 저희한테 야 나 10분만 좀 쓸게 이러고 나서 거기서 웬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막 요즘은 어떻게 지내? 나는 나는 뭐 잘 지내지 요즘도 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 하면서 음식을 먹으시는 거예요. 예. 담소를 나누면서. 네. 그런 녹음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끝나고 저희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네. 야 여기 있는 애들이 니들 있는 거 되게 신경 쓰는데 그냥 나가. 왜 이거 촬영하고 있어. 그만 찍었으면 됐지.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상 얘기하면 너무 드러나가지고 얘기 그쵸. 못하는데, 예. 그 녹음실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 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도 불안한 거예요. 네. 이상현상도 받고, 봤다는 사람도 원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갖고, 그래도 카메라만 남겨놓고 찍자 한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다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빠졌죠, 저희는. 네.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카메라가 꺼지네, 하나가.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또 꺼지네. 예. 그러더니만 또 꺼져요. 그리고 마지막 카메라까지 딱 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느낌이 어땠냐면요. 오.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카메라를 끄는 느낌이 나요. 예. 꺼지는 그 시간대가 카메라를 끄고 오. 다음 카메라로 가서 그 카메라를 끄고 또 다음 카메라 가서 또 그 카메라를 끄고 그걸 보고 있는데 꺼지는 걸 보는데 느낌이 쎄한 거예요. 와, 소름 돋는다, 진짜. 쫙 돋아요, 지금. 그래갖고 문을 그냥 딱 열었어요, 벌컥. 카메라가 진짜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카메라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카메라를 사람이 끄면은 되게 화면이 자연스럽게 나가요. 아, 예. 근데 이상현상 때문에 꺼지면 순간적으로 번쩍거리면서 꺼지거든요. 아, 뭔가 반짝거리면서. 예. 근데 그 카메라 꺼지는 게 정말 자연스럽게 계속 꺼지는 거예요, 4개가. 예, 사람이 끈 듯이. 카메라가, 예. 카메라 다 꺼져 있고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나서 저희가, 촬영 못하겠다 싶어 카메라 다 철수를 했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스라님, 그러면 영가들은요, 귀신들은 카메라 들이대는 걸 되게 싫어하는 편인가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허가 없이 찍으면 사람도 싫어하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냥 사람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할까요? 근데 저는
그냥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가짜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진짜 수많은 촬영을 다니고 해외 같은 걸 촬영하다 다니다 보면은 만약에 정말 뭔가 특색 있는 영화만의 그런 게 있다면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비슷비슷할 거예요. 네. 근데 각 나라마다 본인이 생각하는 귀신상의 특징이 존재할 거고 그 특징대로 항상 이상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랑 비슷한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너무 소름 돋았다. 아까 카메라 꺼진다는 거 그 자체도 그렇고, 그 유리에 달라붙어갖고 보고 있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녹음실이 굉장히 많이 유명해요. 네. 그 녹음실에서 귀신을 봤다는 가수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촬영하고 있는데 오셔서 식사하시면서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셨던 분도 원체 보시기로 좀 유명한 분이시고, 네. 그리고 소파에서 허공에다 내놓고 얘기했던 그분도 원체 자주 보시기로 유명한 가수분이시고, 아, 다 다른 가수분이신가 봐요? 네, 세 분이 다 다른 분이세요. 와, 다 귀신을 모시네?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좀 유독 많이 보시고 가수분들도 종종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배우들이 좀 많이 보는 편이다. 네, 가수분들도 좀 많이 보시는 건데, 그러니까 연예인들 분들 중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많이 계세요. 뭐 못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퍼센트지로 따지면 한 20% 정도는 좀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 그리고 원체 거기는 유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그렇게 짬이 안 됐을 때인데 감독님은 짬이 되시니까 좀 인맥이 넓다 보니까 여러 가수들한테 연락을 해봤나 봐요. 네네. 연락을 해가지고 넌 네가 여기 녹음실에 녹음한 적 있냐? 아니면 저기 하면서 막 물어봤는데 대다수의 가수들이 거기서 녹음을 했고 녹음을 하고 나서 이상현상이 있었고 뭔가를 봤고 그런 거를 겪었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녹음도 됐나요? 근데 귀신 소리 같은 거? 그거를 이 방송에서 공개가 됐어요. 그 녹음실에 그렇겠죠. 여자 네네. 여자 더블링 된 게 녹음됐다 그런 게 방송에서 공개가 실제로 많이 됐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귀신이 나왔구나 싶은데 저희 삼촌이 엔터테인먼트 실장이셨어요. 아, 실제 삼촌분이? 네, 제 외삼촌분이. 예. 지금은 아니신데 지금은 이쪽 관련 일을 아예 안 하시고 딴 일을 하시는데 저희 외삼촌이 엔터테인먼트 실장으로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삼촌한테. 삼촌, 네네. 내가 이번에 여기 녹음실 촬영을 갔는데 그때부터 쓰던 거라는데 이럴까 물어보니까 삼촌이 거기 그 몇 호실 얘기하는 거지? 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거기 왜 뭐 있었어? 이러니까 야, 거기 유명했어, 진짜 유명했어 이러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에요? 이러니까 삼촌이 들어가기 전에 가이드 보컬의 한 명이 이게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그 옛날에는 엔터테인먼트 쪽을 그러니까 네네네. 좀 안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음. 옛날에 엔터테인먼트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가이드 보컬을 거의 노예 취급을 했대요. 예. 완전 그냥 끝없이 굴렸대요. 예. 그렇게 근데 아시잖아요. 가수들 같은 경우에 목을 어느 정도 아껴가야 되는데 네.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니까 목 나가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가이드 보컬들이 노래를 부르다가 목이 나가갖고 그 가수 생활을 못하게 됐던 사람들이 수두룩하대요. 예. 그렇게 노래를 못하게 되신 분이 술을 아이고. 먹고 녹음실에 쳐들어온 거예요. 예. 녹음실에 쳐들어와가지고 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고 막 하다가 사고가 밀치거나 그런 사고로 인해갖고 돌아가셨대요. 그 녹음실에서. 예. 그 뒤로 그곳에서 그렇게 귀신이 많이 나요. 한이 많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삼촌이 입사를 했을 때도 그렇고 네. 그 전에 삼촌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들도 그렇고 다 그 녹음실에서 그런 게 너무 많았고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삼촌이 들어오고 나서도 뭐에 홀린 건지 좀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 녹음실에서 그렇게 많이 목숨을 달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계속 끌어당기나 보네요. 그렇게 하도록.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 쪽에서
그 무당도 불러보고 이것저것 네. 다 해서 한 1년 정도 그 녹음실을 폐쇄를 하고 나서 나중에 후에 재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뭔가 비방을 좀 하고. 예. 와, 근데 진짜 무섭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원체 유명한 얘기여가지고 제가 그냥 되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에도 되게 여러 번 나왔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녹음 중에 만약에 뭐 여자 목소리, 남자 가수인데 여자 목소리가 더블링 됐다, 이러면 대체적으로 그 녹음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방송 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들어봤겠지만 방송국에서 좀 귀신 나오기로 유명한 녹음실이 세 곳이 있어요. 네. 그 중 한 곳이에요. 그 나머지 두 곳 이야기는 일부러 안 하시는 거죠? 나중에 하려고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궁금하긴 한데 뭐 굳이 그게 정확히 어딘가요? 안다고 한들 거길 갈 거 아니잖아요. 그죠? 들어갈 수도 없고. 아유, 뭐 주소는 아마 아무도 모를걸요? 이게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그 녹음실이 어딘지를 아는 거지. 누가 녹음실 주소 그런 걸 다 알고 있겠어요. 그렇죠. 또 뭐 그런 쪽 연예인분들 아니시면 잘 모르시는 우리 일반인분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실제로 녹음실에는 귀신이 많다고들 하는데 음악도 많이 나오고 네. 와 근데 그렇게 직접적인 현상이 있는 그런 녹음실은 몇 곳이 안 되나 보네요. 제가 방송으로 보면서 녹음실에서 귀신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뒷조사를 조금 해보면 그 세 곳 중 한 곳이에요, 항상. 그런 경우가 많나 보네요. 그러니까 녹음실에서 귀신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대체적으로 연예인들이 녹음실에서 귀신을 많이 봤다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장소가 거의 일치해요, 서로서로. 그게 뭐 다른 연예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 다른 곳에서 뭔가 녹음을 하다가 겪은 일 같지만 대부분 한 곳에서 녹음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쵸. 그게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게 녹음실이 되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전문적인 녹음을 할 수 있는 녹음실이. 그렇겠죠. 네네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래서 녹음실을 빌려서 녹음을 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당연히 녹음실은 겹치게 되죠. 모든 가수들이 서로서로. 자, 오늘 아스라님께서 또 이렇게 녹음실에 관련된 실제 실화를 또 가지고 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귀신을 목격을 하고, 또 귀신과 대화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또 한 녹음실에 관련된 실화 이야기였습니다. 아스라님,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아까 아스라님이 상상하시면서 들으라고 해서 조금 더 상상을 많이 해봤는데 그 카메라를 하나씩 탁, 탁, 탁 꺼진 그 느낌 자체가 귀신이 이동을 하면서 끈다는 거잖아요. 와,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또 이런 녹음실이, 유명한 녹음실이 또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던 것 같고, 어, 또 귀신은 녹음실을 또 좋아한다잖아요. 음악이 있고 어두침침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좀 많이 즐겨 찾는 단골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우위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이 그림과 같이 해외에 살던 집에서 빨간 망토의 어떤 저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Let's go get it. Let's get it. 갑시다. 안녕하세요. 네, 하위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같은 배경일까요? 인도네시아? 네, 맞습니다. 오. 같은 배경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일지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위들님. 네, 뭐, 빨간 망토의 저주라고 하면은 뭔가 영화 제목 같아서 네. 좀 판타지적인 부분인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떠한 이제 어머니가 꿈속에서 본 빨간 망토를 두른 한 존재가 한 집안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성도를 좀 괴롭히는 이야기인데 예. 거기서 저희 가족도
얽히게 되고 설키게 되는 약간 그런 스토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렛츠가 네, 길이십니다. Let's get it 갑시다. 그 영어 본토 발음으로 Let's get it 한번 가능하실까요? Let's get it. 어, Let's get it 갑시다. 우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가족이 희한하게 꿈을 항상 똑같이 같이 꿔요. 예, 그래서 보통 제가 꾸는 꿈을 어머니, 아버지나 형이 꿀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고모나 삼촌, 이모 이렇게 비슷하게 꾸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네네네.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 베고 이제 태몽을 꾸셨을 때 보통 태몽이라고 하면은 뭐 동물이 나온다던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가 그럴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어머니 태몽에서는 이제 의사들이 검은 이제 사제들처럼 의사들이 검은 가운을 입고 이 아이는 죽여야 된다라고 막 협박을 하는 꿈을 그날 당일날 어머니랑 아버지랑 친할머니, 외할머니 다 한 번에 꾸셨어요. 약간 와, 그러한 형태로 이게 마치 가족의 뭐라지 내려오는 그런 거 마냥 예, 가족이 항상 꿈을 똑같이 꾸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아시고 이 얘기를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예, 예. 어느 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약간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풍기는 밤이었어요. 예. 10시면 어머니 아버지는 웬만하면 들어가서 주무시기 때문에 들어가신 방에 안방에 들어가신 상태고 저는 밖에 나와서 몰래 TV를 보려고 TV를 켜고 보는 상태였고 저희 형은 고3이었을 때라 방에서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너무 분위기가 이상하고 쌀쌀하고 느낌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냥 TV 보는 거는 집중도 안 되니 그냥 우선 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그 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TV를 끄는 순간 저희 아파트가 67층인데 저희가 와, 꽤 예. 높은 데 살았어요. 그래서 꽤 높은 게 아니라 67층이요? 예, 그러니까 가장 위층이 67층이었어요. 와, 그래서 63빌딩보다 높네, 예. 맞아요. 근데 위층에 살다 높은 데 살다 보면은 바람에 쉽게 흔들리고 집이 원래 좀 자주 흔들리는 편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흔들리는데 그날따라 너무 심하게 흔들리고 분위기가 이상하고 베란다 문이 계속 흔들려서 이거는 그냥 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무서운 생각이 들다 보니까 빨리 형 방으로 뛰쳐갔죠. 네. 형의 방에 가서 형, 나 형 방에서 잘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형이 그래 자 하다가 형도 뭔가 기분이 조금 이상했는지 야 잠깐만 좀 기분이 이상한데 야 그냥 나도 같이 나랑 같이 공부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깨어 있으라고 한 거예요. 본인도 네네. 무서우니까 네. 나는 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 몰라 그냥 잘래 하려고 자려고 형 방에서 자려 하다가 뒤척이다가 잠이 안 오네 해가지고 그냥 제 방에 들어가서 자야 되겠다고 들어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얼마 안 있다가 형이 빨리 뛰쳐나와가지고 제 방에 들어와서 그냥 무작정 제 옆에서 누운 거예요. 네. 아니 왜 네 방 놔두고 내 방에 들어와 형 그랬더니 그냥 자 그냥 자 에이 설명하기 싫어. 아우, 네. 그래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자자 했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분명히 잠을 잔 것 같진 않은데 살짝 열어놓은 제 방문 틈 사이로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게 느꼈어요. 예. 그래서 뭐지? 하고 딱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어머니 아버지가 주섬주섬 막 뭔가를 챙기는 소리가 들리면서 방문을 딱 닫고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나가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왜 나가시지? 뭐가 그렇게 바빠서 나가시지? 했을 때 형이 그냥 바쁜 일이 있으신가 보지. 그냥 신경 꺼고 해서 아니 이 밤중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래서 그런 일이 많아. 괜찮아. 라고 저를 토닥인 거죠, 형이. 네네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식모가 들어와서 저희 옆에 멀뚱하니 앉아 있으면서 저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토닥토닥이다가 또 지켜보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러길래
뭐지? 하고 그냥 그러나 보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친모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그러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친모가 안 돼. 건들지 마. 그냥 냅둬.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문에다 대고. 예. 이게 뭐지? 너무 좀 깨름칙한데? 라는 상황이기만 했지. 그냥 어, 왜 그런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잠에 들었어요. 예. 이제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밤이 돼서 어머니 아버지가 녹초가 된 얼굴로 돌아오셔서 네. 무슨 일인지 여쭤봤는데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저한테 안 해주시고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서 방에서 따로 안방에서 얘기하시는 걸 밖에서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엿듣고 나중에 지나서야 이번에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려고 얘기를 어머니 아버지한테 여쭤본 다음에 정확한 일이 예. 떻게 됐는지 뭐 여쭤본 다음에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꿈속에서 어떤 어두운 골목길 딱 지금 띄워주신 사진이랑 정말 비슷해요. 오, 진짜요? 예, 너무 비슷해서 놀랐는데 예, 예, 예. 제가 가로등 상상해서 하나밖에 만들었어요. 진짜요? 예, 제가 상상해서 만든 대박이다. 거예요. 너무 비슷해서 순간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오, 나 이 사진 보내드린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딱 가로등 불빛 딱 하나만 켜져 있고 어머니가 너무 그림이 완벽해서 놀랐네요. 지금 오, 올리비님이 계신 곳에 어머니가 주차를 하고 나와서 딱 보는데 예, 저 빨간 망토를 쓴 정체가 저 지금 집안에서 불빛이 나는 그 집 문 앞에서 이렇게 쑥 하고 나오는 걸 보셨대요. 예, 꿈속에서. 예, 예. 저 사람 누구지? 하고 의심할 찰나에 갑자기 저 집안에서 사람들이 막 우는 소리가 엄청나게 나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막 달려가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잠에서 깬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계속 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예. 알고 보니까 어머니 성도님이 내 친동생이 죽어가고 있다고 빨리 와달라고 숨이 멎어지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알았어 금방 갈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깨운 상태에서 또 어머니랑 항상 이런 일에 있어서는 같이 이동을 하고 도와주고 동역을 하는 그 성도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까지 연락을 해서 세 분이서 같이 주소를 이제 받아 적은 주소를 찾아갔는데 예. 딱 꿈에서 나온 그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어디지 하려고 하는 찰나에 어머니는 꿈에서 봤으니까 설마 저 집일까 하는데 저 집에서 정말 빨간 망토를 쓴 누군가가 나와서 유유히 어둠 속으로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 저 집안에서 울음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래서 빨리 뛰어가가지고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실제였구나 해가지고 빨리 집으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집 안에 성도가 들어가서 보니까 여자 성도가 바닥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제 상황이었고 예, 예. 옆에 보니까 성도의 친여동생이 이제 거의 숨이 멎기 직전의 모습으로 누워가지고 있는데 온 몸이 다 이렇게 부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잘못 건드리면은 몸이 살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팅팅 부어 있어서 네. 눈에는 눈물이 계속 나고 아프니까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그 성도를 이제 성도의 손을 붙잡고 울었대요. 왜 이 예. 지경까지 이렇게 됐는데 병원도 안 가고 있었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물어보니까 뭐 아파서 어느 날부터 아파가지고 이랬다 이렇게 이제 얼버무리기 시작한 거죠 성도가. 이제 그 성도 여동생은 말을 아예 못 하고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어머니가 순간 꿈이 생각이 나서 이상해서 바로 물어봤대 성도한테. 예. 너 혹시 주술사 불렀니? 라고 얘기하니까 네 하고 인정을 하면서 막 또 울더래요. 예. 그래서 그래 실수는 실수인 거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할게 해서 뒤돌아서서 그 옆에 누워있는 동생은 손을 붙잡고 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대요. 네, 네. 근데 이게 보통 느낌이 오면은 이게 기도를 하다 보면 딱 사람을 만지고 딱 기도를 하면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느낌이 온대요. 이 사람의 몸속 안에 이제 악귀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오, 예.
예, 근데 그 누워있는, 아파하고 있는 성도의 동생, 여동생 몸에서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 예. 예, 그래서, 내 쫓을 귀신이 없는데 이거 그냥 아픈 건데? 어. 거기서 좀 이상하게 느낌이 들어서, 어, 그냥 우선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생각을 했대요. 뭐지? 이게 뭔 상황이지? 왜 귀신 느껴지지 않는 거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라고 생각할 찰나에 아버지 시선에서는 아버지 말로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도를 하다가 어디선가 본인을 지켜보는 시선이 너무 느껴져서 같이 눈을 딱 뜨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저 이제 그 집안에 있는 문이 있는데 문틈 사이로 사람의 눈, 코, 입이 희미하게 몇 개가 보이더래요. 오, 예. 그래서 놀래가지고 뭐지 하고 그 방문을 확 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성도의 아이들이었어. 자제분 세 명. 예. 예.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막 너무 무서웠다고 그동안 하면서 막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러냐, 무서워 말라. 너네 이모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무서울 거 하나 없다. 했는데 갑자기 거기 그 중에서 가장 큰 첫째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오더니 얘기를 하는 게 이모가 아픈 게 아니라 엄마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뜻이지? 아버지가 궁금한 거죠. 아픈 사람 버젓이 아무리 봐도 누워있는 저 성도의 그 여동생인데 네. 성도가 아프다고?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너네 어머니가 아픈 거야? 하고 이제 이상해서 뒤돌아서 문틈 사이로 이제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거실을 보니까 예. 그 성도가 어딘가 이상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느끼셨대요. 예. 그래서 다시 방에서 나가서 어머니 옆에 앉아서 어머니에게 뭔가 이상해, 여보,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순간 이제 네. 어머니도 뭔가 이상하다고 한참 머릿속으로 생각하셨을 당시여서 뭔가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라고 이해를 하셨다는 듯 천천히 눈을 감고 그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려고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예. 옆에서 그 성도가 엉엉 계속 울더래요. 예. 계속 울더래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마 하고 어머니가 눈을 떠가지고 딱 이렇게 옆을 보면서 그 성도를 보는데 그 성도가 전혀 미동도 없이 그냥 서가지고 우는 것도 아니에요. 눈물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 어머니를 이제 째려보면서 입으로만 우는 소리 내는 거예요. 예.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째려본 거죠. 오, 예. 그래서 어머니가 뭐야? 아, 너구나. 라고 바로 느끼셨대요. 예.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 성도한테 가서 목덜미를 탁 잡고 뒷목을 딱 잡은 다음에 붙잡고 너였지. 너가 날 속여? 오. 지금까지 다 너였지? 너가 다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낸 거지? 예. 예. 라고 이제 화가 나서 어머니가 추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그 성도의 눈빛이 확 변하더니 거의 다 왔어. 다 끝났다고. 근데 신기하지? 분명히 그 주술사가 나한테 그랬어. 조심하라고. 예. 왜냐면 누군가가 지금 이 상황을 아는 사람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얘기했어. 다 끝났는데, 다 끝나가는데, 내가 다 끝나서 이제는 내 동생을 죽일 수 있었는데, 너였어. 이 상황을 알고 온 사람은 너였어. 오. 그러니까 당장 비켜. 하면서 이제 사투를 벌인 거예요, 어머니랑. 어머니 거의 엑소시스트시네? 약간 그런 면이 있으세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을 때 어머니가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누가 봐도 이건 처참한 광경이니까 네네. 어머니가 아버지랑 같이 온 성도한테 어머니를 도와주시는 동역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성도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버지랑 같이 동역하시는 분이랑 두 분한테 이 여자 성도분 잘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나는 아이들을 우선 대피시키고 오겠다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다른 데로 데리고 가려고
그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가서 빨리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더래요. 그래서 얘들아 문 열어봐. 선교사님이 걱정하지 마. 문 열어봐. 선교사님이랑 다른데 조용한 데 가자. 문을 열려고 했는데 아이들은 계속 비명을 지르고 있고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어머니가 이제 걱정이 돼서 막 네. 부수고 발로 차고 흔들어서 억지로 그냥 문을 따버렸어요. 오.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세 명의 아이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있는데 이제 세 명의 아이들이 무릎 꿇고 있는 게 맞는데 어머니는 그 아이가 세 명인지 몰랐죠. 아버지는 세 명이었다는 걸 알았는데 예. 어머니는 이제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만 들었지 세 명인 줄 몰랐는데 이게 네 명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한 네네. 명은 뒤에 이제 앉아 있었대요. 한 아이가 뒤에 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앞으로 어머니한테 다가오더니 저희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다시 문을 닫으려고 하더래요. 예. 그래서 뭐가 괜찮다는 거지? 안 괜찮은데? 아니야, 같이 가자. 이러지 마라고 얘기하려고 이제 딱 문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밖에서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네. 저 아이, 내가 본 아이 아니야. 저 아이는 저기는 세 명밖에 없어. 저 아이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빨리 구출하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예. 그래서 어머니가 정신이 번쩍 들고, 아, 이 집이 아예 그냥 지금 자체가 다 귀신이 들렸구나 싶어서 그 아이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들어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서 옆집에 이제 문을 두들긴 다음에 미안한데 이 아이들 좀 잠깐 보호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옆집에서는, 그럼요, 무슨 일이에요? 뭐 도와줄 예. 거 없어요? 그냥 아니요, 이 아이들만 잘 봐주고 계세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그러니까 앞마당을 이제 거쳐서 다시 그 집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마당에서 네.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안 보이던, 이제 시야에선 안 보이는데 그 나무 뒤에서 갑자기 아이들 세 명이 막 이렇게 웃으면서 뛰어다니더래요. 네네. 막 깔깔깔깔깔 대면서 이제 막 웃으면서 뛰어다니는데, 어머니가 그때 갑자기 환상을 본 건지 아니면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걸 본 건지 기억이 확실히 안 난대요. 근데 분명히 아이 세 명이 앞마당을 막 이제 뛰어다니는데 자세히 보니까 방금 데려다 준 그 아이 세 명이 아닌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누구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저랑 저희 친형이 뛰어다니고 있었던 거고, 예. 그 나머지 한 명은 그 아까 그 방에서 봤던 귀신으로 악마라고 추정되는 그 아이가 쫓아다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 웃으면서 깔깔깔깔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저랑 형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울고 있었던 거고 그 아이는 계속 저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갑자기 순간 얼음처럼 그냥 가만히 계셨대요. 놀래가지고 그 광경을 보시더니 갑자기 뒤에서 싸늘해지면서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왜? 걱정돼? 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집에다가 바로 연락을 해서 식모가 받았대. 연락을 했더니 식모한테 우리 아이들이 잘 있는지 확인은 해달라고 네. 얘기를 했더니 식모가 마침 전화를 받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부터 들어가서 토닥이면서 자는 거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식모도 뭔가 느낀 거죠. 그래서 알았어, 고마워 하고 다시 집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존재, 이 악질인 존재가 이 집안 자체를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걸 알고, 느낌이 확실한 걸 알고, 예. 집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잔뜩 화가 난 상태에서 아버지랑 동역자를 보고 그 여자 몸에서 손 떼세요. 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버지랑 그 동역자분이 아니 지금 이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위험한 여자를 손을 놔버리면은 당신이 다칠 수 있는 거 우리가 다칠 수 있는 건데 뭔 생각으로 지금 그러는 거냐고 안 된다고 했더니
어머니도 이제 화가 잔뜩 나셔서 그냥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오, 근데 아버지랑 동역자가 그냥, 알았어요 하고 조심히 손을 딱 내려놓는 순간 어머니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대요. 야, 너 일어나봐. 네. 네가 그렇게 대단하면 날 죽이기 위해서라도 당장 일어날 거 아니야. 발 없어? 짐승이야? 기어다닐래? 오, 일어나. 일어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도발이네요. 하는 순간, 네. 하는 순간 딱 일어나더니 갑자기 울면서 정말 그때는 실제적으로 막 울면서 막 싹싹 빌드래요. 예. 저 이 몸에서 못 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막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로 들어온 건데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순간 그제서야 이제 이의 뭐라 하지 실마리가 풀렸는데 예. 이유인 즉슨 내가 이 여자 성도의 남편인데 본인이 바람 피는 모습을 이 성도의 여동생이 목격을 한 거래요. 아, 예. 형부가 바람 핀 거를. 그래서 여동생이 화가 나서 형부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형부가 바람 피는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당장 헤어지세요. 이 남자는 내 언니랑 같이 잘 살고 있고 애들이 있는데 왜 너가 와서 그러느냐 해가지고 뭐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자살을 한 거예요. 아, 극단적인 근데 선택.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식을 듣고 그 남편도 똑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어요. 아, 예. 그리고 나서 그 성도의 몸을 빌려 그 여자 성도 여동생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딱 하긴 딱 하지만 너 같은 쓰레기 같은 악마 새끼는 떠나야 돼 오, 하고 이제 내쫓았어요. 예. 내쫓고 다 끝내고 그 집에서 나오는데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랑 동역자분께서 먼저 이제 정문까지 나간 상태고, 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상황을 다 정리하고, 그래요. 다 끝났으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니까, 열심히 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세요 하고, 손을 토닥이면서,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인사를 나누고, 이제 현관문으로 나오는데, 아버지랑 이제 동역자님은 저 끝에 이제 그 정문까지 앞마당 넘어서 정문까지 이제 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딱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가야지 하고 딱 고개를 들고 아버지랑 동역자가 있는 자리를 딱 보면서 그냥 웃었대요. 모든 게 잘 끝났으니까. 네. 근데 웃으면서 웃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너무 온몸이 싸늘해지고 갑자기 놀랬대요. 오, 예. 왜 그러냐면 아버지도 그렇고 동역자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웃었는데 다 끝났다라는 안도감에 웃었는데 아버지 얼굴을 한번 보고 다행이네 하고 같이 온 동역자의 얼굴을 딱 보는데 그 동역자 얼굴에 그 웃음이 그냥 안도의 다 끝난 웃음이 아니라 나 아직 안 끝난 거 알지? 이제부터 시작인 거 알지? 라는 얘기를 하는 듯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째려봤대요. 와, 소름 돋는다, 예. 그러더니 어머니가 빨리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 사람 집에 데려다 주고 우리 집에 갑시다 하고 했는데 갑자기 그 동역자가 아니에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집이 먼데 그냥 같이 갑시다. 네. 왜냐면 어머니 목적은 뭐였냐면 차에 타서 그 차 안에서 같이 좀 더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 옮겨갔는지 아닌지를 이제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아, 어머니께서는 일부러. 네, 일부러 같이 가자고. 근데 그 사람은 어머니를 피하듯 아니요, 싫어요, 괜찮아요. 저 그냥 걸어가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리 싸움이네, 완전.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면은 내가 이제 며칠 있다가 연락을 할 테니까 그때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예.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밤이 돼가지고 집에 와서 두 분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며칠 안 지나서 그 동역자의 같이 사는 부인이 연락이 온 거예요. 네. 혹시 그날 이후로 제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선교사님? 헐. 집에 안 돌아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이상한데? 집에 갔는데? 분명히 집에 간다고 얘기했는데요? 안 돌아왔나요? 했더니, 아니요, 아직 안 돌아왔어요. 저 지금 며칠째 안 돌아와가지고, 그러려나 싶다가 지금 하도 안 되길래 너무 걱정이 돼서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집에 잘 도착하신 거고 해서. 근데 저희는 그냥 가자마자 하루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예. 무사히 잘 끝냈는데 했더니, 그러면 제 남편은요? 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 걱정이 돼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수소문을 했는데 전혀 행방은 찾을 수가 없어서 어,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 이제 그날 어느 날 밤 저희 형 꿈에서 자고 있는데 꿈에서 이제 뭐라고 될까 꿈을 꾸는데 현실처럼 누군가가 형한테 그러더래요. 야, 예. 일어나봐, 일어나봐. 그래서 형이, 아, 누구야? 하고 딱 일어났는데, 성도분이 그 형을 딱 보면서, 너네 엄마 아빠한테 전해. 나 아직 안 끝났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형이 놀래서 일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엄마 아빠 나 이런 꿈을 꾼 것 같은데 너무 현실 같았다. 그 성도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직 끝난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 소름이 엄청 끼친 거죠. 어머니 네. 아버지도 사람인지라 이런 경험을 하면은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아, 그럼요. 아유, 예. 예. 이게 되게 막 아무렇지도 않나 하시진 않으셔서 너무 놀래가지고 왜 우리 아이들까지 얘네들이 찾아올까?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네. 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걱정 속에 며칠이 지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이 온 거죠. 전화 한 통이 왔는데 분명히 그 성도 목소리래요. 그 성도가 예. 야, 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근데 제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왜냐면 이게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야기에서 그 성도랑 어머니랑 아버지랑 또 붙게 되는 얘기가 돼요. 예. 예. 우선 여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그러면 지금 1편을 나누신 거예요? 1, 2편을? 1, 2편 아니요, 1, 2편 나눈 게 아니에요. 이게 한 얘기고요. 한 스토리고요. 아, 예. 그 성도가 연루된 또 다른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무서운 얘기가 또 일어나는데 또 그거는 굉장히 그거 나름대로 너무 길어서 제가 딱 여기서 끊고 여러분들이 그냥 좀 기대를 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아, 잠깐만. 지금 그거네요, 한마디로. 더 듣고 싶으면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렇게 됐네요. 아, 근데 그거는 네네. 하나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그 방송을 했을 때 네네네. 제 친구들이 같이 듣고 있었거든요. 예. 시청을 했는데 친구들이 댓글을 보면서 야, 너네 부모님이 약간 컨저링 그 시리즈에 나오는 주인공인 워렌 부부랑 오.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굉장히 저도 그전까지 몰랐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세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까지도 그 워렌 부부처럼 책에다가 다 기록을 하세요. 네. 요즘에는 컴퓨터에다가 하시는데 모든 기록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마다 거기 연루된 사람들, 연루된 이야기나 장소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시고 이야기를 기록하셔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그거를 저한테 절대로 공개를 안 하시는데 네. 제가 설득해서 일부분을 공개를 해주셨어요. 와, 진짜요? 그래서 네. 네, 그 일부분을 제가 먼저 보고 저도 아는 제가 직접 같이 경험한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공유를 하겠습니다. 와, 참. 아니, 일단은, 네. 등장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허위들님을 잘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네. 이분은 이제 저번 인도네시아 편에서, 정말 무서운 일을 겪으셨고, 그 다음부터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그리고 본인, 이렇게 귀신을 보고 악한 또 영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몸이 되셨다고 해요. 그쵸, 허위들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풀 이야기에서 정말 소름 돋고 반전들이 많은 이야기들도 있겠네요. 아껴두시고 계시겠네요. 네, 따로 뭐 막 엄청 따로 막 마지막까지 끌고 가려고 아껴두는 건 아닌데, 어, 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 책을 직접 친필로 쓴 것들도 있고, 이제 컴퓨터로 옮겨 담으신 것도 있는데, 네. 친필로 쓴 거는 제가 어머니한테 꼭 한 번만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어머니가 배송을 하셨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걸 받으면 제가 그 안에 있는 아는 얘기들은 더 정확하게 생동감 있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내용들이 많다라고 들었어요.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예. 굳이 안 열어보신대. 왜냐면 직접 경험하셨고, 예.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두근거리니까 아버지랑 그냥 기록만 해놓으셨던 건데, 제가 봤을 때 어머니 아버지처럼 강하신, 그러니까 특히 어머니 굉장히 그런 쪽에선 강하신데, 네. 저런 강한 엄마? 약간 되게 독불 장군 같이 굉장히 센 엄마가 그렇게 무섭다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진짜 무섭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도 하죠. 관련 사진들도 찍어 놓으셨대요. 그때. 예. 오,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사진을 그러니까 엄마 그나마 뭐 나한테 보여줄 만한 무서운 사진 없어 A하고 보여주고 장난스레 얘기했던 거 어머니가 한번 보내주셨는데 예. 너무 무서워서 저도 그냥 그 사진은 딱 그때 한 번 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와. 무서운 사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지, 마치 컨저링에서 나왔던 영화 장면처럼 사람이 둥둥 떠다니고 막 악마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악마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 빙의를 해서 그 사람을 모습? 망치고 있는 모습을 딱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막 허약해지고 망가져지고 진짜 엊그저께 건강했던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뼈밖에 안 남을 정도로 막 홀쭉해지고 눈은 퀭해지고 빨개지고 이런 모습을 찍은 거라서 와. 판타지적인 면을 가지고 상상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냥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더 소름 끼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록을 해 놓으셨네요. 앞으로 네. 또 그 학교 괴담이나 아니면 또 뭐 워렌 부부처럼 그렇게 기록을 남겨놨던 그 내용들을 한번 나중에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하위들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좋은 아침 보내시길 바랍니다. 미국은 아침이니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와, 잠깐만. 이분도 결국에는 이제 귀신을 많이 보시는 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되게 이제 부드럽고 차분하게 설명을 하시지만 지금 현재도 귀신을 보고 계신 분이에요. 실제로 귀신을 보고 계신 분이고 특히나 어머님이 이야기에 등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머님도 귀신과 악마를 좀 많이 목격을 하셨고 또 악마와 또 싸웠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 귀신도 등장을 할 거고 그리고 악마 이야기도 같이 등장을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그리고 방금 이야기 나왔던 이 빨간 망토 이 악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저주는 도대체 뭘까? 왜 얘네들은 한 번에 해결되지 않고 자꾸 몸을 옮겨 다니면서 좀 이런 식으로 어, 자꾸 도망 다니면서 농락을 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